그럼 도대체 그 처음 만난 두 분은 모텔에 가서 뭘 하려고 가시는 걸까요? 넷플릭스. 그럼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랑 성관계를 하면 무슨 소리냐? 나는 취해서 아무 기억도 안 난다. 그냥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렇죠. 그죠? 이 사건에서 사실은 중요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그 카톡방에서 나가지 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꿀팁이네요, 꿀팁. 우리한테는 이분이 자기의 담당 변호사한테는 사실 굉장히 모든 걸 다 털어놓는,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거짓말할 이유는 없으니까. 이분이 저희한테 말하기로는 여자가 먼저 좀 스킨십 했다고 얘기하는 게, 물론 이제 그분이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수사기관 가서 그렇게 진술하면 상대방은 또 그렇게 진술 안 하잖아요. 상대방은 반대로 무슨 소리냐, 나는 취해서 아무 기억도 안 난다. 근데 사실 이런 사건들이 남자분들이 솔직히 많이 불리해요. 왜냐면 준강간이 사실은 고소당했을 때 제일 좀 많이 힘든 게 차라리 강간을 당했다고 하거나 이러면은 서로 이제 진술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강철 변호사님 얘기했던 대법원 판례가 누구 말이도 현실적이고 좀 구체적이고 더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볼 수가 있는데, 난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반복이에요. 그럼 진실성을 탄핵을 할 방법이 아예 없어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안 난다 하지. 그럼요. 뭐라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럼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랑 성관계를 하면 그냥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렇죠. 그죠? 그 사람이 진짜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어쨌든 모텔을 같이 갔어도 강간이나 준강간 혐의가 성립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에피소드처럼 해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사법연수원 다닐 때 이제 오셨던 그 여성아동 조사부, 범죄조사부 담당하시는 부장검사님 오셨는데, 본인이 한 2005년에 이제 그 업무를 담당했을 때라고 하셨어요. 여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다가 CCTV를 까봤는데 모텔에 이렇게 팔짱 끼고 들어간 게 나오면 여자를 무고로 구속을 했대요. 그랬던 시절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모텔에 갔다고 해서 성관계에 동의한 게 아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사회의 어떤 인식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좀 바뀐 거지, 예전에는 그랬던 시절도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강간죄나 이런 성범죄의 트렌드도 옛날에 비해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을 폭행, 협박해서 때려서 항거 불능하게 만들어서 성관계를 강제로 하는 게 사실 강간의 기본 형태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경우는 다 술을 먹고 취해서 정신이 없는데, 아니면 뭐 약을 먹였다거나 이런 준강간 형태가 훨씬 많죠. 아니면은 동의가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좀 애매한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근데 그 이유가 동의하에 모텔에 가는 경우가, 결혼하지 않거나 사귀지 않는데 가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흔하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그 처음 만난 두 분은 모텔에 가서 뭘 하려고 가시는 걸까요? 넷플릭스. 아니 이게 중간간에 갑자기 사건이 폭증하게 된 이유가 저는 코로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진심으로. 그냥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중간간 사건 숫자가 아마 유의미하게 차이가 날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 때 술집이 9시면 다 문을 닫고 하니까 안락하게 술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모텔밖에 없어서, 당시에 사건에서 진술하는 거 보면 8시 반쯤 가게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쉽다고 맥주 한 캔 더 하자, 그런 편의점에서.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성적인 관계를 전제하고 갔다고 그런 경우는 유죄네요. 보기가 힘들죠. 코로나 때 갔으면 유죄네. 그래서 단지 술 먹을 데가 없어서 간 건데 그게. 그때는 변호사인 제가 봐도 조금 진짜 갈 데가 없었잖아요. 코로나 때 갈 데가 없었죠. 그렇다고 뭐 부모님 계시는데 집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수사기관이나 이런 법원도 좀 유죄를 조금 많이, 그러니까 여자분이나 뭐 피해자의 말을 많이 믿어줬는데, 사실 지금은 술집이 이제는 뭐 자유롭게 하잖아요. 밤 늦게까지도 할 수 있고 한데, 굳이 모텔에 가서 그런 목적 없이 모텔에 간다고 얘기했을 때 옛날에 비해서는 좀 많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 무죄가 많이 나와야 된다.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 코로나를 벗어날 때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럼 통매음 혐의는 어떤가요? 두 사람이 이제 성적인 농담을 서로 주고 받았는데도 혐의가 성립이 된다고 보아야 할지. 자기가 받은 부분만 잘라서 제출을 했어요, 메시지를. 고소인이? 네, 고소인이 네. 자극적으로 이제 자기가 받았던, 사실은 자기도 보내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은 내용을 앞뒤 맥락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맥락을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이렇게 조금 냈고, 오히려 뭐 저희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고소하신 분이 보낸 문자나 이런 게 더 노골적인 농담을
있었던 게 있어서요. 결국 그 부분은 이제 그 증거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혐의 없음을 받았죠. 다행이라면 그 카톡이 남아 있었다는 거. 만약 그게 남아 있지 않았다면 안타깝게도 이것도 그쵸. 빠이빠이 할 뻔했죠. 네네. 그럼 이렇게 원나잇을 하고 연락이 두절돼서 고소를 하는 게 생각보다 좀 흔한 경우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감정적이고 다소 보복적인 네. 이제 성격의 고소인데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심리를 보면 이제 하룻밤만 이제 자기를 즐기고 그냥 이제 나를 버렸다 이런 이제 상실감이나 배신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쨌든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두 분이 술이 되게 많이 취한 상태에서 어떤 성적인 관계가 있었던 이후잖아요. 뭐 피해 여성 입장에서 봤을 때도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 거고, 근데 다음날 연락은 안 되고 그러면 야 이거 내가 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꼭 감정적으로 이제 보복하는 의미의 고소를 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저희랑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강 변호사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돌싱이라서 자기가 사실은 다시 재혼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분을 연락해서 만났고 여러 가지가 맞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실제로 만나서 좀 오랜 시간 밥 먹고 술 먹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랑 좀 안 맞는 걸 느껴서 자기는 솔직히 조금 오늘 보고 안 봐야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 근데 네. 관계는 하고. 근데 모텔에 가서도 그래서 자려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게 나름의 어떤 이게 있어요 지금 맥락이. 그 남자가 모텔에 들어가서 먼저 자려고 했던 이유가 있다고. 근데 이제 그 여성분은 어쨌든 뭐 이분이 좀 마음에 들었는지 어쨌는지 자연스러운 어떤 해소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연락을 끊은 거죠. 예의 없이. 예의 없음에 대한 대가치고 근데 좀 너무 사건이 힘들었다. 한 사람이 진짜 감옥에 갈 뻔한 일이었으니까요. 네. 실제로 CCTV에 찍힌 거 보면 그 여성분이 또 막 이렇게 휘청거리는 장면도 찍혀 있고 실제로는 남성분에게도 불리한 증거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것도 물증으로도 있었고 근데 이 사건에서 사실은 중요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원나잇을 하든 어떤 여성분이랑 만남을 하든 좀 특히나 야한 대화를 서로 나눴을 때 절대로 그 카톡방에서 나가지 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꿀팁이네요, 꿀팁. 꿀팁을 하나, 둘, 1, 2, 3으로 이렇게 방출을 해주시면. 나눈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갖고 왜냐면 사람이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야한 걸 보내면 그 사람이랑 만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둘이 뭔가 좀 그래도 맞는 게 있으니까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카톡방을 나가냐고요. 맞아 많이들 나가시더라고요. 제발 백업이라도 하라고요. 내보내기라도 하라고. 그리고 나가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연락을 그렇게 툭 끊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왔는데 스팸 처리하고 차단하고 특히 남자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게다가 그 CCTV 보존 기간은 30일이라는 거 잊지 말아라. 자기가 느낌이 있으면 뭐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같은 것도 좀 따로 좀 빼놓고 만에 하나를 늘 대비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실제로 증거가 다 상일되고 나서 막 6개월, 1년 뒤에 고소가 많이 들어와요. 그때는 진짜 당신을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다. 특히 카톡 나가지 마라 제발. 사실 이게 뭐 법적인 꿀팁이라기보다는 그냥 사람 사는 예의를 예의죠, 지켜라. 예의. 예의 좀 예의죠, 예의. 지켜라. 그쵸.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면 그냥 헤어지는 것도 좀 예의를 지켜라. 그날 서로 쌍욕하고 싸운 게 아닌 이상은 좀 그렇죠. 그 사실상 그 관계를 하기까지에 들인 노력의 절반의 절반만 해도 되지 않나. 그런가요? 네, 이렇게 오늘 승소의 성지에서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원나잇 후 연락 없는 남성이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의 전말을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확한 법적 대응과 정황 증거 확보가 핵심이었고 신속한 변호인의 조력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기본적인 도리와 예의를 지키는 태도, 그것이 결국 나를 지키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